아침마당 함께하고 계십니다. 사실 산불 피해로 참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고 힘들어하실 때 이분 언제 들어오시나 싶었습니다. 근데 마침 오늘 들어오시는 바람에 시간을 좀 넉넉하게 갖고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. MJ보험의 마크정 대표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. 위켄드 스페셜 잘 들었습니다. 아, 네. 네. 위켄드 스페셜에 일부러 그 출연하셔갖고 관련 내용들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던데. 네, 맞습니다. 네네. 네. 저희 시간에도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 조금 더 업데이트된 정보들이 있으니까요. 그렇죠. 네. 네. 이 LA 산불이 뭐 이젠 거의 다 진화율이 뭐 90%가 넘어갔다 그러고 비도 지난 뭐 주말 동안에 맞습니다. 오고 해서 네. 상태가 좀 호전되고는 있다고 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손해배상 절차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네. 네.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이나 이제 오늘 절차가 뉴스 어떻게 보니까 되나요? 이제 거기 퍼시팔리세이드 쪽에도 이제 접근하는 거를 집에 접근하는 걸 허용을 해서 이제 그렇게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. 이제부터. 네.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일단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. 네. 그러니까 일반 민간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하신 분들이 있을 거고, 그다음에 계속 뉴스 지면상에 계속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했고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의 뭐 지금 현재의 상태라든가 문제점 이런 거. 네. 그래서 어쨌든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에 드신 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고. 네.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험이 없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무보험자들. 어떤 안타까운 부분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. 왜냐하면 갱신을 앞두고 이제 갱신 안 해주니까 쇼핑을 막 하다가 그때 하필이면 이제 돈이 나신 분도 있고 또 갱신이 지났는데 들어주는 데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죠. 그냥 못 드신 분들도 있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.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그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Q&A가 나온 것들이 있고 해서요. 네.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고 또 사실은 들으시는 청취자 입장에서는 뭐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피해를 안 당하신 분들도 있잖아요.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내가 평소에 준비해야 되는지 그렇죠. 그런 거가 중요한 얘기인 그렇죠.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식의 변화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네. 정보를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. 이번에 사실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꼈지만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.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뭐냐면 산불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뭐 지금은 비가 왔지만 워낙 건조한 데다가 그렇죠. 특히 뭐 이런 불꽃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또 하죠. 하잖아요. 근데 이게 아주 작은 그 원인에 의해서 그런 게 다 이루어지고 또 요즘 그런 사고가 많잖아요. 네. 방화도 있고 네. 막 약탈 막 이런 것들 뭐 폭동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언급하기도 싫은 얘기들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뭔가 정책적으로 저도 느끼는 게 이게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아주 큰 변화.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카버드 캘리포니아처럼 주택보험이나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 제도를 만들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. 아예 그냥 건강보험처럼 그렇게 모든 보험을 자동차하고 집에 것이, 대해서 비즈니스는 뭐 일단 보류하더라도 자동차하고 집에 대해서는 그런 정부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.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이요. 그게 뭐냐면 민간 보험사에서 본인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고위험 지역에 있는 그 집들을 이제 보험사를 하나 만든 거거든요, 일종의.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 자체가. 일반 개인 보험사가 아니라 일개 보험사가 그걸 커버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뭐 해주고 싶지도 않고. 그러니까 이제 기금을 만들어서 그 만든 게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이고 거기에 매니지먼트 하는 거를 이제 디파트먼트 인슈런스에서 캘리포니아 디파트먼트 인슈런스에서 관리하는 이제 그런 체계로 한 건데. 이게 뭐 신문지상에서도 계속 나왔지만은 뭐 그게 2억 불밖에 캐시 그 잉여현금이 없고 그다음에 뭐 재보험 들은 것도 25억 달러밖에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급 능력에 문제가 있다. 이렇게 뭐 계속 얘기하고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
뭐 정부 규제도 있었을 거고 그동안. 네.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하여튼 이 피해는 결국은 다 보험 가입자들한테 오는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면 이제 뭐 지금 앞으로 더더욱 많이 오를 거고 보험료가.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보험료 인상은 뭐 불보듯이 뻔한 얘기겠고요. 그렇죠. 그동안 35에서 50% 정도 오르는 거에 대해서 엄청 가게 부담을 느끼셨는데 지금 이제 35에서 50의 문제가 아니라 50에서 70 뭐 이렇게 올라 버리면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가. 그렇죠. 당장 우리 가게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. 네. 그러면 결국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거든요. 정부에서. 네. 딴 데다 재정 쓰지 말고 직접적으로 돈에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가게.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뭐 주택보험료가 1년에 뭐 2,400이다.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그 인컴에 따라서 결정해 가지고 뭐 일부 좀 줄 수 있잖아요. 뭐 한 10%를 주든가 15%를 주든가 뭐 주택 보조금을 주면 보험에 대한 보조금.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그런 혜택이 들어가면 주택을 안 갖고 계시는 분들께서 그러면은 또 이제 우리는 뭐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도 이제 같이 줄 수 그냥 있고, 할 수 있고 뭐 이런.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인컴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차별을 둔다는 이유가 그게 결국은 이제 뭐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도 자동차는 또 있으니까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 생각입니다. 네. 한번 이렇게 안 하면 그렇게 해서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을 정부가 주관하는 정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보험회사로 만들어야 된다. 근데 그 페어 플랜 말씀을 하셔갖고 나중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미리 드리게 되면. 네네네. 근데 실제로 주 정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 다른 회사들 보험회사들에서 받아주지 않는 소위 갱신을 안 해주거나 맞습니다. 쫓겨난 분들이 그거로라도 일단 카바를 받겠다라고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. 근데 그게 이제 보험료는 오히려 더 비싸고 그리고 카바데이는 액수는 오히려 더 적다. 뭐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뭐 주택 같은 경우에 뭐 300만 불, 그다음에 그 상업용 건물인 경우에 840만 불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, 물론 이 얘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 야 300만 불이면 난 집이 지금 80만 불인데 그거 좀 충분하지. 네, 그렇게 말씀하시죠. 이번에 이제 화제가 난 데가 퍼시팔리세이다 보니까 평균 주택 평균 가격이 350만 불이고 그보다 훨씬 비싼 가격들 뭐 2천만 불, 3천만 불 가는 곳 그런 분들은 이제 300만 많으니까. 불까지밖에 커버가 안 돼서 문제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커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거기에 같이 동참했던 민간 보험사들이 나누어서 그 돈을 내게끔 그렇게 지금 법적으로 돼 있거든요. 그렇지만 보험사의 편을 드는 것이나 보험사도 돈이 없어요. 이미 벌써 엄청난 금액을 지금 지불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네 민간 보험사에 그 클레임 들어온 것도 지불해야 되고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까지 그렇게 커버할 정도가 되지 않고 지금 이미 커버드 캘리포니아 커버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또 많은 보험사들이 떠났잖아요.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그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그런 사태들이 계속 벌어질 거고 지금처럼 그러면 지금으로서는요. 그러니까 지금 사태로 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 주도의 그 보험사를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고 거기에 당연히 그러다 보면 또 보험료 더 올라가니까 공무원들도 봉급 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지 않으면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실적으로 저희 손님 중에서도 소셜연금으로 1년에 한 2만 몇천 불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. 2만 4천 불도 안 돼요. 한 1,500불 막 이렇게 받는데. 근데 한 달 보험료가 1년에 옛날에는 한 1,500에서 2,000이었는데 지금 4,000 막 이렇게 내요. 그분은 그게 거의 생계에 위협이 올 정도의 금액이에요. 지금은 가뜩이나 이제 이자율까지 올라가고는 집 구매하는데 주저하시지만 컨텐전시로 지금 그게 뜨잖아요. 보험이 가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. 맞아요. 그게 지금 현재 조건부로 뜨고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문제죠.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험료가 4,000불, 5,000불을 낼 수 있는 지급 그 능력이 안 되세요. 그래서 이제 그러면 CARP라 그래서 뭐 정부에서 주도하는 보험사가 있어요. 로인컴 있으신 분들한테 그걸 주는 건데 그게 저도 그 라이센스를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있거든요. 그거 이제 도와드리려고. 그 커버리지가 너무 적어요. 커버리지가 너무 적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이제 그거는 보험료를 절감하는 데는 아주 이익이에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혹시
또 이제 그런 분들 시니어 분들이 많잖아요. 그러면 이제 운전하다가 본인의 잘못으로 사고를 낼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상대방에 대해서 카버리지 해주는 게 뭐 25,000불, 뭐 3만 불밖에 안 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해요? 그러면 시니어분들이 집 하나 지금 이제 40~50만 불짜리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날릴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올해부터는 또 라이빌러티 리밋이 또 올라간다 그러잖아요. 네네 맞아요. 네, 근데 그러더라도 하니까. 보통 바디 인저리 같은 거 이제 교통사고 나서 만약에 시니어분이 잘못해가지고 운전사고를 내면 거기서 보통 그냥 변호사가 일반적으로 요새는 다 10만 불 이상 다 청구해요. 네. 조금 다쳤어도 부풀려서 네. 많이 다친 걸로 또 청구하고. 나중에 그래야 컴프로마이즈가 그럼 이제 되니까. 보험사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딱 보험 가입한 금액까지만 딱 지불하고 예를 들면 뭐 그 리밋을 올려서 3만 불이다. 뭐 그랬을 때 3만 불 딱 주고요. 손 털어요 보험사는. 그럼 나머지 그 사람이 10만 불 청구하면 7만 불 내가 내야 돼요. 그런 뭐 카바를 벗어나면 그렇게 되겠죠. 맞습니다. 네. 내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뭐 집 한 채 지고 혼자 사는데 소셜연금 받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 돈 어떻게 내요? 그러면 집에 손을 대야 되잖아요. 네.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건 되게 좀 심각하다. 특히 캘리포니아주는. 그 상당히 리스크한 그런 경우가 맞습니다. 많이 생기는 맞습니다. 거고. 그래서 나는 이건 무조건 정부 지원금 나와야 된다 이제는.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계 위험이 생긴다 이런 생각입니다.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하여튼 얘기가 이렇게. 근데 그게 지금 현장에서 상당히 답답해하시면서 느끼는 부분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한번 손해배상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네네. 그러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혹시라도 여러 가지로 피해 입으신 특히 워낙 또 이번에 산불 발생한 지역이 한인분들이 선호하시고 거주하시는 지역이다 보니 네. 그쪽에서 피해를 입으신 한인분들도 많으시잖아요. 네네. 그래서 그 순서만 좀 잠깐 좀 네. 썸머리를 좀 해주시겠어요? 제가 먼저 일반 보험사 것부터 좀 말씀드릴게요. 네. 일반 보험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 조금 달라요. 네. 거의 비슷한데 그 카버리지나 이런 게 조금 달라서 일단은 이게 청구를 일단은 하세요 무조건. 보험회사에다. 네, 무조건. 그러니까 아직 뭐 감정도 안 나왔고 뭐 손해에 대한 그러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안 나오고 하더라도 일단은 청구를 하시라. 접수를 하시라는 얘기죠. 네, 클레임을 네. 접수를 하시면 뭐 그런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보험 가입한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네. 뭐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청구를 하시면은 그다음에 먼저 부분적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. 클레임 한 거를. 그러면 그 소위 이쪽에서 감사라고 해서 뭐 현장 피해 상황 이런 이재미너라 그러는데요. 네. 네, 그 이제 그걸 나와서 이제 선장을 보고 감사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렇지만은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거는 일단 집이 뭐 전소됐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파손됐건 간에 내가 그 집을 못 살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내가 일단 나와서 호텔에서 묵고 그렇죠. 뭐 임시 숙소에 머무셔야죠. 머물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내가 거기서 밥도 못 해 먹고 뭐 하니까 사 먹을 수도 있고 네, 사 먹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먼저 청구할 수 있고요. 그럼 이거 제가 뭐 이것도 따로 나누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예를 들면 저희가 뭐냐면 예를 들면 팔레스예요. 카버리지 A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드웰링이라 그래요. 네. 그건 이제 재건축 비용. 그다음에 카버리지 B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어더 스트럭처 그래가지고 그 뭐냐면 이제 가라지라든가 뭐 이런 차고 뭐 이런 것 그러니까 디테치된 소위 부속 건물이 집을 집을 제외한 나머지 부속 건물에 대한 또 카버리지가 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 같은 경우에는 그 페어 플랜이 있어요. 페어 밸류 플랜, 페어 렌탈 밸류, 네, FRB라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드웰링에 보통 이런 경우에 한 50%까지는 만약에 전소가 됐다 그러면 미리 돈을 줘요 어드밴스로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거기에 내가 드웰링 밸류 재건축 비용이 만약에 100만 불이라 그러면 50%까지는 청구를 하면 그게 완전히 청구가 마무리되기 전이라도 50% 먼저 어드밴스를 줘요. 그러니까 25만 불을.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뭐 공사를 뭐 하거나 이런 거 진행을 하고자 할 때 먼저 내가 이게 뭐 선수금 그러니까 뭐라 해야 계약금 쪽으로 디파짓 같은 걸 해야 할 필요도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걸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주게 돼 있으니까 일단은 일반 보험이든 뭐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이든 무조건 하여튼 청구는 먼저 하셔라. 네. 그러면 이제 뭐 사진이라든가 근데 사진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
그 전소된 후에 사진 피해는 뻔한 거잖아요. 네. 뭐 전소됐다 그러면 뭐 터밖에 더 있겠어요. 그렇죠. 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지만은 그 전에 사진이 있잖아요. 네. 그렇죠. 저 타기 전소되기 전에 사진이 있을 수 있으니까. 상관없어요. 뭐 사람을 배경으로 한 사진이든 아니면 뭐 하여튼 처음에 집을 사고 그러면 그 집에 대해서 이렇게 부동산 에이전시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. 그 처음에 감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. 그분들이 찍어놓은 사진이 어프레이저를 있으니까. 있으면 네. 어프레이저를 네. 있으면 뭐 더 좋고요. 네. 뭐 그게 만약에 다 타고 없으면 혹시 본인 핸드폰이나 이런 거라도 집에 대한 그런 사진들, 뭐 동영상도 좋고 막 이런 것들을 하여튼 있으면 그거를 프로바이드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피해 당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오늘이라도 카메라에 본인 휴대폰에 사진을 찍어 놓으시기를. 집 전경을. 집 전경 그다음에 집 전경 뭐 가급적이면 좀 더 자세한 것도 그거는 뭐 꼭 그 이런 화재뿐만이 아니라 이런 뭐 물이 샌다든가 네.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도 그게 필요해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싱크대 같은데 이렇게 네. 다 사진 찍어 놓고 화장실 뭐 이런 거 다 따로따로 해가지고 사진을 다 찍어 놓으시면 좋아요. 저 그 생각을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기록을 좀 간직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군요. 네네. 저스틴 케이스 어떤 경우에도. 네, 맞아요. 예를 들면 뭐 저기 키친에 뭐 물이 그런 거 많잖아요. 네. 밑에서 터져가지고 뭐 올라가지고 막 이렇게 됐다. 그러면 그 전 사진이 없잖아요. 그 전 사진이 있으면 명확하죠. 그렇죠. 네, 이거 원래 이런 상태였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진들은 반드시 미리 찍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. 캘리포니아가 지금 산불 때문에 난리긴 합니다만 저희가 늘 머릿속에 조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진이잖아요. 네네. 네,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라도 꼭 그거는 간직할 맞습니다. 필요가 네. 있겠네요. 이제 그렇게 하면 일단 청구를 하면 그거를 그 보험사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어 렌탈 밸류 그래가지고 그 드웰링 재건축 비용이 50%까지 어드밴스 준다 그랬잖아요. 보험 법적으로는 일반 보통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 30%, 네. 그다음에 최대 55만 불까지 우선 지급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일단은 부분 청구를 하셔라. 그다음에 또 목록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. 뭐 의류, 신발, 책 이런 거 어떻게 내가 다 그 목록해요? 그걸 어떻게 아이러마이즈를 해요? 못하죠. 그래서 목록 없는 내용물 지급에 대해서 청구를 하면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건 또 그런 카테고리가 따로 있나 있습니다. 보군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뭐 무슨 책 뭐 의류도 뭐뭐뭐 한 게 아니라 의류 통틀어서 내가 대충 생각했을 때 뭐 한 2만 5천, 3만 또는 뭐 4만 이런 식으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. 그게 그 제 생각이 아니고 보험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. 네. 카테고리별로 그냥 묶어서 아이템화이즈 시키지 말고 카테고리별로 묶어서 신발 얼마, 의류 얼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고요. 네. 그다음에 일단은 그 캘리포니아 일단 비상사태 지금 선포된 상태잖아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4개월치 임대료는 즉각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. 4개월치 최소 4개월치 임대료를 즉각 지급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진행하시면 되고. 임대료라는 것은 제가 지금 현재 제가 원래 살던 집이 산불 피해를 입어서 살 수 없으니까 임시거처로 옮겼을 맞습니다. 때 그걸 말씀하시는 네, 거죠. 맞습니다. 네. 그 아까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에서 얘기한 그 렌탈 페어 밸류는 뭐냐면요. 그거는 뭐냐면 컨셉이 요거랑 조금 다른데 이거는 그 집을 네. 그 화재 나기 전에 그 집을 렌트를 줬을 때 얼마를 받냐에 대한 그러니까 투자용으로 쓰고 있었을 때. 그러니까 투자용으로 안 썼더라도 네. 렌트비를 이제 당신한테 우리가 주거비를 줄 건데 당신이 살았던 집이 임대를 했을 경우에 얼마인지 그 금액을 주겠다는 거예요. 네. 내가 이제 방이 4개인데 네. 뭐 또는 5개인데 또는 3개인데 근데 이걸 내가 렌트를 주는 경우에는 이 동네 시세로 봐서는 이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그 금액을 준다는 거예요. 그러면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에도 그런 그 페어 플랜에 나와 있는 게 그게 그 조항이에요. 네. 네. 그 조항을 있어서 그거를 준다는 거예요. 궁금한 거는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산불 피해를 직접적으로 당했어요. 그래서 뭐 속상하지만 전소를 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파손이 됐거나 그런 경우도 많겠지만 또 간접적으로 이걸 간접적이라는 피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스모크 데미지라고 합니다. 그렇죠. 그것 때문에 정작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현재 임시 숙소에 계시는 분들도 맞습니다. 많은데 네. 그런 경우도 이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? 해당이 다 됩니다. 네. 그
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조항들이 있어서 스모크 데미지에 대한 것들이 그 커버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한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드웰링 메일 50%까지 미리 받을 수 있다 그랬고요. 네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스모크 데미지 와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다 처리해야 되잖아요. 예를 들면 뭐 가구도 그렇죠. 가구 특히 옷 뭐 이런 것들. 그러니까 이건 전소된 경우 아니고 이제 그냥 스모크 데미지만 입었을 경우에. 하지만 뭐 거의 그런 피해를 그렇죠. 당한 거고 똑같은 그 집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페인트도 다시 해야 되고, 연기에 끌렸을 수도 있고. 그러니까요. 뭐 이런 것들. 근데 이제 일반 보험은 클리닝 피도 주거든요. 예를 들면 의류, 세탁 이런 거에 대한 클리닝 피나 이런 거 다 주는데요.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은 지금 현재 어저께 나와 있는 업데이트상에는 어디까지 주는 걸로 돼 있냐면 클리닝 피는 지급을 안 하고요. 그건 해당을 안 하는데 그 대신에 어드저스터하고 상의해라 이렇게 나와요.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의해라.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안 준다. 클리닝은. 그 대신에 리무벌 오브 데브리스 이게 뭐냐면 이렇게 그 잔재들 이렇게 막 떨어진 거 치워야 되잖아요. 막 이제 뭐 부서지고 해가지고 막 치우고 막 해야 되잖아요.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준다. 그러니까 일종의 청소 비용은 준다는 얘기인가요? 청소비 클리닝은 안 주고 그거 그러니까 애매한데 그냥 이렇게 뭐 잔재들 막 떨어져가지고 하면은 왜 그 덤프 트럭 불러다가 덤프에다가 그거 다 넣잖아요. 막 그 공사할 때 보면 왜 덤프 불러가지고 막 넣잖아요. 그 비용은 준다는 거예요. 그거 처리하는 비용은. 그건 주지만 그러니까 잔해 수고 비용은 주겠다는 거군요. 잔해 수고 비용은 주지만 직접 이렇게 뭐 클리닝 컴퍼니 와서 막 다 닦고 치우고 하는 건 안 주겠다.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은. 그렇지만 일반 플랜은 줍니다. 네, 일반 피험은 세탁비까지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민간 보험사에서 하신 거는 주는데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은 이제 그거를 딱 명시했어요. 클리닝 비용은 안 준다. 그렇지만 이제 하나 여지를 남겨뒀어요. 어드저스트하고 상의해라. 그런 문제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결하겠다는 얘기가 되겠네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일반 보험사들, 민간 보험사들은 보통 보면은 그냥 일단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보이스를 바로 받은 다음에 막 수리를 해야 되면 그러면은 이제 보내고 이제 어프로벌 되면 바로 수리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.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 페어 플랜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기자민이라고 그러는데 조사관을 먼저 파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프로벌 받고 진행을 해야 돼요. 그렇겠죠. 그런데 응급수리라는 말은 이제 이거를 지금 당장 안 고치면 제2차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거나 집이 더 무너질 수도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드저스트랑 상의해서 먼저 수리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.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저 MJ보험 연락처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 연락처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오피스 전화번호는요. MJ보험 오피스 번호입니다. 323-272-3388번 323 지역번호 272-3388번이고요. 그리고 마크정 대표님 이 C라고 되어 있는 게 셀폰이에요. 네, 셀폰이니까 혹시라도 급히 상의하실 부분이 있으시게 되면 또는 뭐 메시지로라도 문의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은 213-820-3162번 213 지역번호 820-3162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질문을 드리고 대답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. 마크정 대표님한테.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잘 모르시겠는 부분, 이게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실 텐데 지금 경황도 없으실 테니까.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보험 가입한 에이전트가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말이 되게 조심스러워요. 그러니까 혹시 뭐 보험 팔러시를 검토해달라 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검토를 해드릴 수가 있지만 이게 뭐 잘 됐다 잘못됐다를 얘기할 수도 없고 얘기하기가 어렵죠. 그리고 뭐 클레임 절차도 어차피 보험 가입한 그 회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를 통하거나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이렇게 뭔가 구체적인 도움은 못 드린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. 그 점은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해 주실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합니다.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문의를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조금 얘기가 빗나갔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클레임 접수를 하시고 그럼 이제 클레임 어드저스터가 정해져요. 그럼 이제 연락처하고 그 사람의
그 이름이나 뭐 이런 게 다 나와요. 그러면 지금 이머전시 상황에서는 무조건 보험사는 15일 이내에 그 서면 또는 이메일로 그 피해자한테 통보하게 돼 있어요. 네. 그 클레임 접수한 사람한테. 이제 그런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현장 조사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클레임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을 하는 거거든요. 보상은 뭐 체크로 보낼 수도 있고 은행으로 디포짓할 수도 있는데 네. 저는 이제 그 체크로 하는 거를 제가 권장하십니까? 네, 권장합니다. 체크로 와이어가 아니라 체크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? 그게 조금 와이어가 시간이 오래 걸려서요. 아 그래요? 네, 오히려 어떤 때는 저는 이제 그 경험이 있어서 네. 해보니까 이제 그 그냥 체크로 그 주소지를 정확히 주고 받을 네. 주소지. 네. 왜냐하면 그 집에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임시 숙소에서 받으실 네, 수도 메일링 있으니까. 어드레스를 정확히 하셔서 네. 받는 게 낫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와이어로 받다 보면 그 금액에 대한 디테일이 좀 안 보여서 내가 뭐에 대해서 얼마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물어보면 다 가르쳐주긴 하지만 네. 이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서요. 네.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네. 피해가 조금 이제 크시고 특히 전소된 경우에는 저는 이제 퍼블릭 어드저스터를 사용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퍼블릭 어드저스터라는 거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보험사와 나의 중개인으로 부동산 중개인처럼 네. 뭐 보험 중개인처럼 네. 이렇게 중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 네. 맞습니까? 제 입장에서 그 보험사와의 그런 조율을 해주는 걸 퍼블릭 어저스터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네. 네. 그러니까 중간에 해주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사기꾼들이 많아서 조심하셔야 되고 네. 그러니까 이제 보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보험사에서는 퍼블릭 어저스터를 쓰는 걸 꺼려하죠. 왜냐하면 클레임을 최대한으로 공격적으로 들어오니까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퍼블릭 어저스터를 쓰는 경우에는 저는 제가 레코멘드는 제가 해보니까 실적으로 저는 그 화재가 손님이 나서 그 보상을 받아들인 적이 있거든요. 중간에서 퍼블릭 어저스터를 하이어해서. 근데 뭐 한 2년 반 걸렸어요. 오래 걸렸네요. 네, 오래 걸려요. 오래 걸리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클레임을